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패트리어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을 콕 집어 언급하는 무빙을 보이고 있어서 관련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왜 이런 요청이 먼 이역 말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한국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7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자국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마하 20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요격이 불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며, 러시아 친구들이 엄청나게 자랑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리, 작년 5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구형 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허무하게 요격되어 버리면서 그렇게 자랑해대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실 구형 모델로도 쉽게 요격되어 버리는 깡통이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인들이 직접 구형 패트리어트로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해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가 구형임에도 지원을 요청하며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탄을 공급하며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이 전략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6.25 전쟁과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6.25 전쟁 당시 동맹들이 마치 지금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비살상 무기만 지원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하여 지금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아이러니한 부분임이 아닐 수 없는데, 자신들이 언급한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구성국으로서 북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한 자신들이 언급한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적이었었다는 것이 냉정하고 엄연한 팩트인 것이다. 젤렌스키 형님은 아무래도 영 성능이 떨어지는 이 친구를 해고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패트리어트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까지 요청하게 된 것인지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폭탄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가 소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언급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강요에서 더 나아가 미국 및 유럽 주변국들까지 앞다퉈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살상 무기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며 일단락되었으나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숨겨왔던 국가 기밀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내밀며 우리나라의 관계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왜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지는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일본, 미국 등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해보자. 먼저 우크라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미 초대형 3차 대전 불쏘시개 빌런으로 찍혀버린 국가라 할지라도 전 세계 자국의 저렴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세계 3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 1억 이상과 세계 1위 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가 점령당하더라도 이 악물고 못 본 채하며 입은 엄청나게 털면서도 실제로 돈을 낼 때가 되면 서로 떠넘기며 결국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생색만 내고 있는 도저히 웃음을 참기 힘든 상황인 것인데, 한국은 지속적인 미국의 요구로 인해 이미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엄청난 양의 155mm 포탄을 화끈하게 공급하며 그 저력을 보여주고, 세계가 특히 유럽과 미국이 경악하며 앞다투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보내오고 있는 당황스러운 국면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행위이기에 솔직히 한국으로서는 어쨌든 미국처럼 러시아를 쌩까버릴 정도로 경제 규모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소련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명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솔직히 우리가 일면식도 1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다고 해서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진 게 있기라도 한 건가? 이 와중에 북쪽 동네에 있는 뚱뚱한 친구는 다 썩어가는 무기를 대량으로 짬 처리하고 기술까지 든든하게 받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게다가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는 외교 석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직접적인 언사로 경고한 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행동파 국가다. 본인들 입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최강 대국인 북한과 비슷하게 자신의 힘으로 온갖 위협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조용히 빠져나가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불공국인 것이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돈은 쓰기 싫지만
러시아는 견제하고 싶어하던 서방 국가들이 설마 진짜 전쟁을 하겠어 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돈바스에서 발발된 관련 사안들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며 멍 때리고 있었고, 미국만이 유일하게 러시아의 실제 침공을 예상했지만 정작 젤렌스키조차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최근 이러한 러시아가 서방이 계속해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며 그 국가의 핵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또 우크라이나에도 전략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며 큰 문제가 결국 터져버리고 만 것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제 러시아를 더 밀어붙여도 핵무기가 등장하여 세계대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등장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렇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는 한국보다 일본에 더욱 더 많고 다양한 무기들을 요구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처음 우크라이나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장 앞장서 생색을 내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동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입을 털어버린 국가이기 때문에 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자위대 파견을 통한 의료 지원이나 난민 수용 등 패키지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담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나 정작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아 결국에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도 우회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진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도 결국 깨달아버린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직접 자신들이 필요한 건 담요가 아니라 미사일이라며 한국의 눈을 돌리고 여러가지 읍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특히 한국은 약속만 해두고 10년 후에도 제대로 배송을 해주지 못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단 몇 개월 만에 폴란드의 탱크를 수십 대 공급해내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대량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일본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순으로 접어든 지 오래인 것이다. 또한 일본의 난민 지원도 사실상 이민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난민이 아닌 임시적인 피난민으로 처리하여 잠깐 미국의 생색내기만 끝내고 나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으며, 수만 명을 수용할 것 같은 약속과는 달리 고작 몇백 명 수준을 데려오고서는 다시 돌려보내는 등 생색이 끝났으니 비용 절감에 나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사실 주어가 일본이기에 또 놀라워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우크라이나는 결국 실질적이고 즉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라는 판단을 내려버린 것인데, 이미 한국에 애써 숨기려 했던 야망의 냄새를 맡아버린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채널과 연설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다양한 훌륭한 무기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원 요청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구체적인 무기 리스트와 수량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 복잡한 이유와 사정으로 얽힌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국제적 관심이 쏟아짐에도 이를 숨기고 인도적 지원만 제공하며 정중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인데,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긴박하기 때문에 급기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리스트 중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를 200여 가지나 제시하며, 특히 한국이 러시아와의 불공 사업으로 획득한 T-86까지 요구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들여왔던 러시아 탱크 그 자체이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국의 기밀 사항 중 하나인 것인데, 이를 우크라이나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정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대사는 천군과 같은 대공 요격 미사일을 생산하는 LIGNX-1에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어차피 무기 수출은 정부가 관리하는 영역인데 한국 정부가 잘 들어주지 않자 급기야 사기업인 업체에까지 방문을 하고 싶다며 문의를 해오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의미와 숙제가 너무나 큰 것이다. 수많은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이나 나토와 러시아 간의 갈등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적당한 선에서 손절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6.25의 우리의 편으로 참전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이러한 위기를 겪으며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할 새로운 숙제인 것이다. 그럼 이만